일단 첫 시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걸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그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가 있고요. 그쵸? 교재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 이 교재 있죠? 이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받아보신 자료에는 총 몇 가지냐면, 지금 보니까, 7가지예요. 그쵸? 7가지인데, 일단 상담 일지는 이제 제출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데일리 미션이라는 프린트물이 하나 있고요. 데일리 미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간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단어장.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 한 세트가 있고 그리고 하이퍼킬러라고 되어 있는 거 8문제짜리 그렇게 또 한 세트가 있습니다. 자료 다 그렇게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교재는, 앞쪽에 구문, 그 다음에 뒤쪽에 독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5주간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약간 얇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초반에는 구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독해 이야기를 할 건데, 독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중에서 하이퍼킬러라고 있죠. 그쵸? 하이퍼킬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킬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있기는 한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하이퍼킬러 문제를 제작을 할 때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과거에 나왔던 뭐 수능과 평가원 기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주제 문제였다면 뭐 어휘 문제로 바꾼다거나 원래 어법이었다면 빈칸 문제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변형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하루 이제 수업이 끝나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2번째 시간 후반부에 그 문제를 풀 건데 그 중에서 3문제만 이제 골라서 풀 거고요. 풀지 않은 나머지 이제 5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시고 따로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지 보고 확인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이퍼킬러 프린트물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요맘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가 당연히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력도 키우고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같이 쌓아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모의고사 풀세트로 이제 드리는데 요거 있잖아요. 일단 듣기까지 같이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요맘때 이제 겨울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또 겨울에 많이 해둬야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처음 실시가 되는데 그때 그래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풀세트로 푸는데 듣기 파일은 여러분 나중에 카페 가입해 주셔야 돼요. 그 카페에 듣기 파일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 듣기 파일까지 다운로드해서 70문제에서 그대로 실제 시험처럼 푸시는데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풀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괜히 70분 안에 다 풀려고 마음을 먹어서 대충대충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풀어도 되니까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일단 내가 읽었던 문제에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시간 내에 그냥 푸는 연습만 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내에 다 못 풀었다면 일단 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만큼을 풀되 대신 읽었던 문제, 풀었던 문제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반복을 통해서 버렸던 문제들이라든가 못 풀었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나중에 이제 처음에 5문제를 못 풀었다면 한 달 지나면 이제 그 문제가 4문제를 줄 것이고 그다음 또 지나면 그 문제가 3문제를 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월까지 내가 다 읽고 푸는데 읽었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푼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문제 중에 하나는 복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주간지가 있잖아요. 복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어휘들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스텝 1이잖아요. 스텝 1이고, 이제 스텝 2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면 이제 넘겨보면, 데이 1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각 데이마다 30개씩 있잖아요. 그쵸? 그 단어는 그냥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근이라든가, 접두어라든가, 동의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외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외우는 것부터 해서 일주일에 그냥 딱 5개. 그러니까 5개니까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6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6시 반에 시작하면 6시 반부터 6시 50분까지. 그렇게 해서 가볍게 테스트를 보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시 반 되면 여기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그렇죠? 총 150개인데 그중에 100개. 그렇게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 나서 그 테스트 결과 있죠. 결과는 여러분 테스트지를 이렇게 다 수거해서 조교쌤이 부모님께 문자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엄마 아빠는 내가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안 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과 의심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점수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학생 단어 테스트 100분에 몇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장은 그렇게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 요건 이제 딱 보면 이 주간지 있죠. 그쵸? 이 주간지를 딱 보면 그 주간지는 일단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일단 선생님 소개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소개 있고, 선생님 이제 강북청소학원, 일산청소학원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선생님은 그 강북청소학원에서 강의한 지 이제 곧 있으면 내년 되면 이제 10년 차예요. 10년 차인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청소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1년에 4번이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평가를 하거든요. 강의평가를 하는데 그때 강의평가 점수가 안 좋으면 청소학원과 이별해요. 청소학원과 이별하는데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강의평가를 몇 번을 받았겠어요? 거의 뭐 이제 30번 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티고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점수 올릴 수 있는 수업을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 와서 이제 그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함께 모였는데 영어 잘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죠. 그쵸? 수능 잘 보려고, 그쵸? 그 다음에 영어에서 내가 안정적인 등급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10년 동안 청소학원과 이별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를 이렇게 수업해 드릴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고 그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 그 이투스에서 하는 그 영어 교재 있잖아요. 영어 교재라든가 자료는 다 선생님이 만듭니다. 물론 선생님이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만드는 이제 교재팀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의고사 있죠. 그렇죠?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죠. 그렇죠? 이투스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킬러 있죠. 이거 다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이 다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개인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원에서 쓰는 재수반이 쓰는 우수한 컨텐츠를 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고 의심하지 말고 잘 소화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의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따로 선생님이 또 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받은 자료 그대로 다 활용하시면 되고 따로 뭐 서점에 가서 다른 자료는 구입할 필요 없다. 뭐 다른 학원의 뭐 모의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뭐 자이스토리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굳이 살 필요 없다. 왜? 다 내가 줄 거예요. 다 내가 줄 거니까 그렇게 받은 자료 일단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자료 계속해서 드릴 거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자료를 또 이제 만들어요. 또 만드는데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여러분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자료를 드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지 구성 및 유의사항이라고 그 옆에 있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거 딱 보면 주간지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쭉 써놨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나서 주간지를 한번 쭉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문 다시 보기가 있고 어법과 독해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주간지 활용법이라고 뒤쪽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 복습하고 나서 주간지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2번에 보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근거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샘플이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answer 포인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씩 써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건 겨울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 연습을 잘 해줘야 돼요. 약간 바빠지기 시작하는 3월 달부터보다는 그 전에 연습을 잘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이 되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 작년에 요걸 했던 그 친구들의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잘한 친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학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마지막에 결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그 올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그 단과 수업을 했고 이제 그 수시 합격이 이제 된 친구들 중에 고대 역사 교육도 있고 서강대 영문학부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처음에는요 되게 다 허접이었어요. 진짜로. 졸라 못했어요. 졸라 못해가지고 과연 얘들이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진화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시키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사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답을 찾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담에서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으로 풀어서 문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감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건가요? 쭉 읽고 나서 이런 거 같으니까 답을 찾는 거고 답에 대한 근거라든가 오답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맞췄던 스타일의 문제는 계속 맞춰야 되는데 가령 이제 주제나 제목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주제나 제목 문제 이번 달엔 맞추고 다음 달엔 틀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유형에서만 계속 틀리는 것이 아니라 뭐 유형 틀리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혹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생각한 답의 근거를 한번 밑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써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써보는 연습을 answer 포인트를 한번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간지에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이 그래서요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많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뒤에 쭉 보면 문제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독해 문제는 사실은 한 18개, 19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다시 4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밑에 보면 그 주간지 정답 및 해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주간지 정답 및 해설은 그냥 한꺼번에 다 드렸어요. 한꺼번에 드렸고요. 카페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아까 모의고사 듣기 파일 있죠. 그쵸? 그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는 요렇게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촬영해서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복습하다 보니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내가 이 필기를 왜 했을까?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강의 영상이 그대로 제공이 또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 밑에 선생님 그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카페 가입했어요 라고 밑에 예시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내일까지는 그 문자 주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건 뭐냐면 그 어차피 카톡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캡처해 가지고요. 문제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해 드릴게요. 참고로 그 선생님한테 보내는 이 카톡 메시지는 다 내가 보냅니다. 조교한테 따로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선생님한테 답변을 드려야지 그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업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답변은 조교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간혹 생겨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조교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과 약간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지금 조교 선생님도요. 선생님한테 그 윈터스쿨부터 이렇게 쭉 단과 들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에 익숙하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라거나 혹은 잘못된 것들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대로 바로 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망설이지 말고 답장은 살짝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수업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답장은 살짝 늦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그래서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작년에 이제 그 올해 초냐 올해 이제 그 윈터 스쿨을 하면서요.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단과를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이 강원도 동해시예요. 강원도 동해시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더 재밌는 친구는 방콕 어딘지 아시죠? 그쵸? 그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겨울방학 동안만 우리 청소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려고 이제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윈터스쿨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다시 이제 국제학교로 가는데 근데 수능은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료는 이제 강원도 동해시하고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친구는 이제 우편으로 받아요. 우편으로 받아서 그 우편으로 받은 날 그날이 이제 자기는 이제 영어 수업 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일로 받았던 영상 혹은 카페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이제 3시간 쭉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했고요. 참고로 이제 방콕 같은 그 친구는 이제 우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메일로 다 자료를 받고 집에서 방콕에서 다 출력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카페 가입해서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카페에 있는 영상도 활용하시고 선생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그 친구들 카톡 많이 보냈어요. 캡처해서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전화하기도 하고 이제 답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건 꼭 잘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더 드릴 거냐면 그 이제 뒤에 넘겨보면 그 6페이지에 렉처 1 품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참고로 여기 있는 건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그 구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글로 이렇게 쭉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한글로 이제 해석도 해보고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나오는 다시 보기 있죠. 다시 보기를 꼭 읽으면서 위쪽에 나와 있는 것과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표현이 달라졌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넘겨보면 주간지에서 앞쪽에서는 우리 책에 대한 이제 복습 자료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있죠. 주간지 18페이지를 보면 grammar pattern dril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건 그 둘 중 하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뒤쪽에 해설을 해석과 함께 다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법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 문법이 약하다고 해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문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어떤 친구냐면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직접 내가 문제를 풀려면 적용이 안 되거나 헷갈린다. 이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어느 정도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수능화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서 약한 어법 사항들을 그때그때 따로따로 정리하는 걸로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로 알아두시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따로 다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놨거든요. 그 뒤에 넘겨보면 그 20페이지 있죠. 20페이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평가원 문제라든가 수능 어법 문제 잘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가원 살펴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뒤쪽에 문제 있죠. 그쵸? 요건 카페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촬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앞쪽에 다 안내해 놨거든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강의 보충 영상 어법 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요게 다 나와 있어요. 요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듣고 밑에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어법 영상은 어차피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배속 정도 해가지고요. 헷갈리면 자주 들으세요. 듣고 적용하는 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문법을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명사는 무슨 역할 한다, 동사는 무슨 역할 한다, 형용사는 무슨 역할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구문하면서 대부분 언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따로 책을 사서 정리한다거나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구문을 통해서 보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필요한 어법 개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문법은 자주 나오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활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뒤쪽에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간지는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양이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하이퍼킬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생님이 따로 유형별로 정리된 워크북을 드릴 거예요. 빈칸 문제만 100문제, 순서 문제만 100문제, 삽입 문제만 100문제 이렇게 나중에 따로 다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지 그 고민을 안 하고 싶어서 혹은 적게 하고 싶어서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나눠드리는 거 그대로 받고 소화만 잘하면 돼요. 진짜 단어 꼭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단어 꼭 그때그때 외워주시고, 과제 있죠? 과제 나가는 거 그때그때 그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쭉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난이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경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점수 잘 나오는 친구는 늘 있는 것처럼 그 점수 잘 나오는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제 제발 잘해주세요. 과제하고 단어. 그리고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 있죠. 질문하는 거 망설이지 않고 해주는 거. 그것만 잘해주시면 점수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6시 50분부터 해서 8시 20분까지 그렇게 1교시가 진행이 되고, 1교시 끝나고 나면 20분 쉬고, 그 다음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50분 단위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했다 싶으면 수업이 끝나고 쉬고, 조금 뭔가 했다 싶으면 또 수업이 끝나고 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능이란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시험 보는 시간이 꽤 길죠. 제일 긴 게 바로 수학이잖아요. 그쵸? 수학은 몇 분인가요? 100분이죠. 100분. 그쵸? 수학을 안 보는 친구들에게도 고통이고요, 수학이 중요한 친구들에게도 고통이에요. 그쵸? 왜? 100분 동안 내내 최대한 내가 아는 것을 잘 풀어내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라면, 어차피 나는 수학이 안 들어가니까 국어하고 영어 혹은 탐구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럼 그 친구들에게 100분을 자고 또 자도 허리가 아픈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100분이라는 시간 자체를 잘 견딜 수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 과목들의 시험 볼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수반은 참고로, 그래서요, 1교시 수업이 여름 윈터 때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100분이에요, 100분. 그래서 일부러 이제 100분을 만들어 놨어요. 왜?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으면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약간 어렵더라도 원래 50분 수업 듣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조금만 지나면 되거든요. 한 1, 2주만 지나면 이 100분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봐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5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50분짜리 8교시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4교시, 점심 먹고 4교시. 자, 50분짜리 이제 8교시인데 100분짜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교시인 거죠. 그쵸? 똑같은 시간인데 나중에 친구들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야, 오늘 수업 4교시밖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 4교시밖에 안 했어. 오늘 수업 8교시나 했어. 이게 아니라 100분짜리를 하루 종일 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업 4교시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스스로에게 더 좋은 멘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 이렇게 수업 시간을 좀 조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20분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요, 수업하다 보면 약간 지겨울 수 있거든요. 지겨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웃기려고 해도요, 여러분 코드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재밌었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너한테 기분 좋게 웃음 따위를 선사할 수가 없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졸리면 강의실 뒤쪽에 보면 노란색 캔 있거든요. 지금 조기쌤 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캔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자유시간 있어요. 자유시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드셔도 됩니다. 마음껏 드셔도 돼요. 마음껏 드셔도 되니까 가끔은 자유시간이 들어가 있을 거고, 가끔은 그거 마이쮸, 그쵸? 마이쮸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양지용 선생님한테 먹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중간중간에 먹을 것도 좀 먹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수업 잘 듣고 복습 잘 하시고 과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빼먹지 말고. 아시겠어요? 빼먹지 말고 진짜로. 수업은 듣고 나머지 한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약간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한일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최대한 우선순위는 수업을 듣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 왜? 많이 들은 친구가 점수가 잘 나와요. 혼자서 자습 많이 하는 친구보다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결국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반 수업도 수능 보기 이틀 전까지 수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빼먹지 않도록 그리고 지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못 오거나 하면 꼭 강의 영상 다시 보기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그 1페이지 syntax 품사 있죠. 그쵸? 품사. 거기 1페이지 but empathy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자, 거기 그 문장하고 그 밑에 응용하기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 한 번만 가볍게 읽어주세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구문학습이라는 건요, 사실은 수업을 제일 잘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혼자 할 때는 뭘 위주로 읽어야 될지,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될지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품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품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품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품사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품사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그 품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외워주세요. 얘는 명사 뜻일 때는 뭐다. 그 다음에 동사 뜻일 때는 뭐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울 때부터 이걸 잘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특히 이제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건 사실은 문장 내에서 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요게 하는 무엇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알아두면 문법이 수월해져요. 왜냐면 똑같은 단어라도 얘를 주어로 볼 것인가, 얘를 동사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장 구성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품사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혹은 자리나 역할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지금 1번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은 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장은 당연히 주어하고 동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s는 먹다, 가지다 그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동사니까 뒤쪽에 나오는 dark side 있죠.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는 특히 그 문장 부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있죠. 그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A 콜론 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A 대시 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괄호 B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장 부호들이 독해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얘네들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A하고 B가 결국은 같은 거다. 결국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A에 나오는 부분이 살짝 어색해도 B에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다. 그러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문법을 할 때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상관은 없는데 독해를 할 때는 꼭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여기 쓰이는 요 A 있죠? 요 A가 요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적어보세요. 상하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체적인 것. 요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을 주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런 부호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포츠가 되면 뒤에 이제 스포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스위밍, 테니스, 바스켓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보통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말 이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콜론이 됐건 대시가 됐건 컴마가 됐건 괄호가 됐건 앞뒤는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둘 중 하나에 빈칸이 나오면 혹은 둘 중 하나에 밑줄이 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이면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자, 그러면요. 앞에서 empathy라는 말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empathy는 사실은 이제 공감 혹은 공감 능력 그 뜻이죠.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공감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공감? 그 공감이라는 건 그러면 사실은 어떤 건가요? 공감이라는 건. 그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딱 보니까 empathy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다크 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다크 사이드인 거니까 결국은 어두운 면이니까 긍정의 느낌일까요? 부정의 느낌일까요? 부정의 느낌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라고 일단 구조 파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을 하되 잘 들어야 돼요. 의미 파악을 하되 옆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줘야 돼. 그게 결국 뭔가요? 옆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문맥을 파악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다크 사이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부정, 그 다음에 플러스는 긍정.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부정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뒤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A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A에서 어떤 부분이 B에서 어떤 부분과 같은 건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쵸?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앞쪽에 어느 부분이 뒤쪽에 어느 부분과 같은 건지 요걸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딱 해서 요 자리에 요렇게 이제 적어주세요. 매칭. 짝을 찾아주는 거 요걸 잘해야 된다. 짝을 찾아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매칭만 잘해줘도요 해석이 약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도요 답은 잘 찾아가요.
다음 문제 찾아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이야기할 게 매칭과 이미징 얘기를 할 거예요. 짝을 찾아서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 문장에 무엇으로 연결돼서 설명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지 지문소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업 있잖아요. 요게 잘 되면 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곱씹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 있죠. 그럼 속도가 붙죠. 여러분 그 소설책 읽을 때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씩 자고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다 따지지는 않죠. 그쵸? 쭉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상황을 그려보고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과 비슷하게 그게 그려지면 독해도 되게 수월해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n apple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사과 이미지 떠오르죠. 방금 전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과다 라고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이제 쭉 듣다 보면 그래 이건 사과다 이렇게 바로 도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려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이런 식의 매칭과 이미징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앞쪽에서 지금 엠퍼티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크 사이드로 딱 이야기를 했죠. 그쵸?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를 읽어가면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여기 too much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o much seeing things from the other's perspectiv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cloud부터 어디까지, choice까지 또 가로를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앞쪽에 empathy하고 뒤쪽에 어떤 부분? 당연히 얘는 쉬워요. 왜? empathy가 주어죠. 그쵸? 뒤쪽에 주어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dark side는 목적어죠. 그쵸? 동사 다음에 쓰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동사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dark side라는 것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어니까 뒤쪽에 주어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되게 어찌 보면 이 정도의 매칭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 매칭을 할 수 있잖아요? 매칭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cloud가 어떤 의미인지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보세요. 자, 일단 자, 우리가 empathy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empathy는 이제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집사람한테 공감 능력 떨어진다고 막 자기 거 이해 못 한다고. 야, 근데 있잖아. 뭐지? 이해가 돼야 공감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면 해도 되나? 자,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뭐지?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혹시 문을 닫나요? 아니면 문을 열어두나요?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그래도 화장실 들어갈 때 특히 이제 그 큰 거를 보거나 할 때 이제 다 이렇게 냄새와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주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 그럼 환풍기 보통 틀어요? 아니면 환풍기를 안 틀어요? 대부분 환풍기를 틀어요. 왜? 냄새 때문에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둘 다 안 해요.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특히 이제 내가 이제 그 안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쪽을 딱 돌리면 그쪽이 화장실 방향이거든요. 꼭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꼭 이렇게 볼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와 소리가 이제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재미없으니까 합시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긍정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부정적 뉘앙스로 보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그쵸? 이게 문맥상 이 사람이 말하는 공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too much죠. 그쵸? too much고 여기서 too much죠. 이 사람은 계속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공감이라는 건 바로 뭐냐? 보세요. 이해하는 거죠. 그쵸? 지나치게 많은 이해와 그 다음에 여기서 sensitivity가 보이는데 딱 밑줄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ensitivity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걸까요? sensitivity라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쫙 보면 sense가 딱 보이는데 이 sense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feel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느끼는가라고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sensitivity를 민감함, 감수성, 섬세함, 예민함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sensitivity가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인지 한글로 떠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feel의 느낌을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잘 느껴주는 것.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too much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느끼고 여기 잘 봐야 돼.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느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feel이라는 게 어떤 것도 된다고 이런 느낌도 된다라는 것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sensitivity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 생각해 주는 것. 그게 sensitivity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봐요. 자, 그러면 too much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이해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죠. 누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됐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컴마가 딱 보이죠? 그쵸? 컴마가 딱 보이는데 A, B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A, B하고 A and B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게 A and B는 A와 B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열거라든가 혹은 나열이 될 수 있고 A, B 딸랑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A는 B하고 비슷한 의미의 바로 어떤 거? 동격이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쵸?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A, B, and C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쵸? 그럼 요거는 A, B, 그리고 C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컴마가 C였는데 and가 뒤쪽에 보이면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고 얘도 열거라든가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자, and가 없이 컴마만 보인다. 그러면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아시겠죠? and가 없이 컴마만 보이면 그때는 동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동격이라는 것은 같은 자격이면서 비슷한 의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too much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건 결국은 이렇게 딱 똑같은 의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보세요. Too much seeing things from the other's perspective 이렇게 나오죠.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 from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perspective는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perspective는 바로 관점 이렇게 적어보세요. perspective는 관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처음에 방향과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잘 잡으면 되게 수월해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막 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와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점수 잘 안 나오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6월, 9월, 11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지나치게 많은 이해와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생각 즉 지나치게 많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럼 일단 다른 건 몰라도 cloud하고 paralyze는 어떤 뉘앙스다? 부정적 뉘앙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paralyze는 마비시키다. 그쵸? 마비시키다라는 뜻인 거고 앞에 cloud는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cloud라는 거 딱 생각해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죠. 그쵸? 기본적으로 명사인데 지금은 어디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can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쓰였죠. 그쵸? 잘 따라오세요. can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cloud라는 건 지금 무엇으로?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어가 품사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이제 품사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품사가 바뀌면서 의미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들을 이제 보통 그 수능에서 선호하냐면요. 품사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 있죠. 그렇죠? 의미 변화는 크지 않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따져볼 거라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따져볼 거라고 적어보세요. 품사가 바뀌었을 때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의미 변화를 유추해 본다. 됐죠?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의미 변화를 유추해 본다.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구름이란 뜻이니까 그러면요. 구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이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당연히 흐릿한 이미지죠. 그쵸? 그러면 동사로 쓰였어도 어떻게 된다고? 바로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흐리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됐는데 여러분 잘 봐요.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은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흐리게 한다.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방해하다는 뜻의 힌더라든가 방해하다는 뜻의 힌더라든가 혹은 방해하다는 뜻의 interfere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잘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방해하다는 뜻으로 hinder를 쓸 수도 있고 interfere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왜 cloud를 썼을까요? 이렇게 쓰면 오히려 쉬워요. 왜? 이 단어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근데 살짝 어렵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쉬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출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 봐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뭘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COMB, comb, 요거 있죠, comb.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어휘가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자, 여기 명사죠, 그쵸? 명사로 명사 쓰면 바로 뭔가요? comb. 빗이죠, 빗, 그쵸? 머리 빗는 빗이죠, 그쵸? 머리 빗는 빗인데, 그럼 이게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동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품사가 바뀌어도 그 의미가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빗의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려 보면 빗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빗질한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쫙 이렇게 빗질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빗질을 하면서 머리카락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나간다는 이미지가 떠올려진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게 이 뜻으로 쓰인다라는 게 이제 이들이 좋아하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딱 빗질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빗질을 왜 하는 거예요? 빗질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처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빗질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근데 물건을 찾을 때 그냥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빗질한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쫙 다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보는 이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철저하게 적어주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찾아본다, 조사한다. 그 뜻이 콤에서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알겠어요? 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글을 읽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요걸 잘 잡아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고3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재수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구문 수업을 할 때는요, 거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구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의 형태를 외우는 거 그게 바로 구문이다. 이게 가장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왜? 잘 봐요. 사실 문장의 형식이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죠. 그쵸? 문장의 형식 하면 떠올려지는 거죠. 오형식이죠, 오형식.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도 쭉 했잖아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에 사람이 말이 있었고, 그쵸? 영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영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틀이 생긴 거죠. 그쵸? 맨 처음에 그런 구체적인 틀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틀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틀을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품사라든가 혹은 옆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고 이게 훨씬 더 독해의 속도를 가져다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했다고
해석했다고 구문학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무엇을 활용해서? 옆에 있는 다른 문장들의 의미를 활용해서. 알겠어요? 자, 요거요. 자, 그러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즉 판단을 방해하고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마비시킬 수 있다고. 역시 여기 나오는 cloud하고 뒤에 나온 paralyze는 다 비슷한 느낌의 방해하다. 그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속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응용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저기는 일단은 여기 한번 끊어볼까요? 자, 여기 일단 끊어보면 다행히도, 그쵸? fortunately에서 다행히도, there라고 나왔으니까 뭐뭇이 있다 그 뜻이죠. 그쵸? 강력한 저작권 법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명사죠. 그쵸? 여기 명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대시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이 that은 들어만 주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요때 that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라는 이렇게 했을 때는 동격의 접속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명사 뒤에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격의 접속사가 될 수 있다. 공통점은 일단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는 거고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됐죠?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명사가 보이고 명사 뒤에 that이 보이고 나서 that 다음에 이렇게 딱 꾸며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주어가 생략되고 뭐 동사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때 쓰이는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건 나중에 문법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니?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세 이렇게 딱 밑줄이 나오잖아요. 밑줄 딱 나오면 대부분 맞는 거예요. 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도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도 되고 상관없기 때문에 명사 뒤에 대신 나오면 이걸 관계대명사로 볼 거냐 동격의 접사로 볼 거냐 사실 이것의 구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에 나와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능에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구문학습을 하거나 독해를 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무엇에 대한? 앞에 명사에 대한 무엇이라고? 부연 설명이라고.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라든가 동격의 접속사 얘네들이 보이면 얘는 앞에 명사에 대한 무엇이다? 부연 설명이다. 자, 그러면요. 자, 부연 설명은 왜 할까요? 부연 설명은 앞에 나오는 명사만으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뭔가 덧붙이는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앞에 명사에 대해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부연 설명을 좀 더 앞에 명사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좀 더 쉬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디가 여기 부연 설명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석을 잘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따라서 여기서도 강력한 저작권 법이 있다. 이것보다도 어디야? 대디야 이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니까 여기를 힘줘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장이 길어질 때 얘를 쓰면 사실은 문장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문장이 길어질 때 어디가 중요한 거야? 그쵸?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야? 마음에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강하게 뭔가 강력한 느낌을 주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약간 강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들어봤죠? 그쵸? 힘줘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버려도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중요한 문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뒤쪽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잘 봐요. 저작권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저작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와 함께 저작권법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만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작품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작권법만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뒷부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뭘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이 너의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거 그걸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부연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명사를 제시하고 어떤 특정한 용어를 제시하면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나도 모르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고 독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네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필자인 내가 말하는 그걸 잘 따라와야 돼. 그러려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명사 뒤에 얘가 보이건 혹은 얘가 보이건 이런 것들의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힘줘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 enable writers to prevent others from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자,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enable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선생님 앞으로 그 동사 원형은 이렇게 R로 표시할게요. 동사 원형을 R로요. 그래서 to R 하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요. 그래서 R은 이제 뿌리를 가리키는 루트에서 나온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동사 원형은 R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 뜻이죠. 그쵸? 요거 뭐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 허락해 주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해요. 가능하게 해주는 것, 허락해 주는 것. 됐죠? 가능하게 해주는 것, 허락해 주는 것. 그러니까 allow를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허락하다는 P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P로 시작하는 거. 그쵸? 여기 다 보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봐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allow나 permit를 쓰고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 뜻이죠. 그쵸? 의미가 비슷하면.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됐죠? 의미가 비슷하면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허락하게 하는 거, 가능하게 하는 거 서로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면 얘를 썼을 때 이런 구조라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하고 평가원이 출제를 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늘 생기냐면 단어 졸라 외웠단 말이에요. 단어 졸라 외웠고 공부도 졸라 많이 했고 문제도 졸라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어요. 근데 딱 수능 보니까 낯선 표현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 낯선 표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암기 기반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의미 기반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 의미가 비슷하면 구조도 비슷하고 어법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고 갔으니까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의미가 비슷하면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잘 봐요. 저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거 있잖아요. 일단 나오잖아요. 그죠? 명사죠. 그쵸? 그래서 어차피 ability라든가 able은 다 to 부정사 관련이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뭐뭐하는 능력 그러면 ability to 부정사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그럼 잘 봐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얘도 능력이죠. 그쵸? 의미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똑같이 다 뒤에서 뭐뭐하는 능력 그랬을 때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예외들이 나중에 있기는 한데 일단 비슷한 의미면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됐죠? 요걸 잘 기억해야 돼. 비슷한 의미는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구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익숙한 다른 구문과 비슷하게 적용해서 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대로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대로 안 나와요. 그쵸? 여러분, 기출문제 아무리 졸라 풀어도요, 올해 우리가 이제 문제 새롭게 만들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이제, 이투스 교재팀에서 이렇게 막 문제 새롭게 만들고 막 졸라 막 머리 싸매가지고 막 너네들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든 시험 잘 보게 만들려고. 너네가 시험 잘 보면 우리가 제일 기뻐요, 사실은.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래서 합격했을 때 그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다 얘기하고 주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학원쌤하고 얘기했을 때 제일 기쁠 때가 생겨요. 왜? 학원쌤이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해주죠.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그때도요, 요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평가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요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보이죠? 그쵸? 요거 보이는데, 근데 얘도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거든요? prevent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거 들어봤죠? 그쵸? 요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그쵸?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예방하다. 그쵸?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그럼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중단시키는 거잖아. 그쵸? 중단시키는 거니까 stop 목적 from 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stop 목적 from ing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죠. prohibit 요거 있죠. prohibit. 못하게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금지하는 거잖아. 그쵸? 못하게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고 금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prevent, stop, prohibit, 목적 from ing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요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어렵게 나오면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요? 요렇게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pre라든가 pro, 미리, 앞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이 미리 못하게 한다, 미리 막는다 그런 뉘앙스로 쓰일 수 있나 봐.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여보세요.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단시키는 거 이제 stop 이렇게 딱 쓰는 건데, 근데요, 보세요. 얘를 써도 되죠. 그쵸? 근데 keep은 바로 뭐예요? keep. 유지하다는 뜻 아닌가? 그쵸?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니? 다른 거 못하게 붙잡아 두는 거야. 다시, keep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거 못하게 붙잡아 두는 거. 요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유지하다는 뜻인데 유지를 한다는 건 다른 것 하지 못하게 딱 그것만 하게끔 붙잡아 두는 거구나. 붙잡아 두는 거니까 다른 거 못하게끔 요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구나. 비슷한 이미지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것들은 싹 다 요렇게 목적 프롬 ing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간다. keep은 유지하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거라 그랬어. 다른 거 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잘 들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봐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이제 형용사 이렇게 딱 써요. 자, 그러면 from을 쓰게 되면 이제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 from이 없이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딱 쓰이면, 그다음에 뭐뭐가 뭐뭐 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하다. 즉 목적어가 뭐뭐의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뭇을 상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야 근데 있잖아, 한글을 그대로 외우면 안 돼. 한글 그대로 외우지 말고 한글은 참고야. 한글은 참고고 그 이미지를 계속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keep은 바로 어떤 걸 했었어요? 붙잡아 두는 걸 했었죠. 그쵸? 여러분 붙잡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어요? 붙잡다. 이렇게 꽉 쥐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꽉 쥐는 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keep 목적격보 요 구문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요 구문 익숙한데 근데 시험에는 뭐가 더 잘 나와? 시험에는 요게 더 잘 나와요. 시험에는 hold 목적격보 뭐뭐에서 뭐뭐의 상태로 붙잡아 두다 유지하다 이게 더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구문에 대해서 강조해야 안 해. 학교 다닐 때 대부분 강조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걸 공부할 때, 요걸 공부할 때 킵이 그런 느낌이고 킵이 그런 이미지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되게 쉬운 거잖아. 그쵸? 근데 시험에는 이제 자 영어 시험은 누가 내니? 영어 시험은 우리 그 평가원 시험 누가 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수님 지도하래. 그쵸?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영교과 교수님 지도하에 그렇게 대부분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영문학과라든가 영교과 교수님이 어떤 그 방향으로 문제를 줄지 알겠니? 영어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그쵸? 그리고 올해 있잖아. 올해 이제 이제 수능 볼 때,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수능 보는 그 시간에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제 수능의 출제 방향이라든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남들은 막 수능 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기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영어를 누가 발표를 하셨냐면 그 삼각성 고등학교의 고3 영어 선생님 여기 서울에 있는 삼각성 고등학교 이제 고3 영어 선생님 그분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분이 늘 평가하는 얘기 똑같이 또 하셨어요. 고교 수준의 학습 수준을 일단 넘어서지 않게끔 출제했다. 이건 너무나도 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늘 우리는 이제, 그 시험을 보면서, 뭐야,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못한 건가? 뭐 그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그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의미 있는 말은 아닌데,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독해력을 키워서 전반적인 응용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응용력이라는 게 바로 뭐겠니?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그대로 외우지 말라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걸 알았으면 비슷한 의미의 allow라든가 permit가 쓰여도 동일한 구조가 되겠구나. 이걸 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았으면 요렇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왜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인지 붙잡아 두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겼단다. 그거 알았으면 얘 대신에도 비슷한 의미의 hold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잘 봐요. 요렇게 쓰면 단어도 쉽죠. 그쵸? 단어도 쉽고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또 어떤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영어 공부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학습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구별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걸 붙잡다라고만 생각하면 제대로 해석을 하겠니 못하겠니? 못할 거 아니야. 얘가 요 상태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붙잡는다는 것과만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문학습을 할 때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행히도 강력한 저작권법이 있다. 자, 그리고 작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네. 됐죠? 자, 그러면 뒤쪽에서 일단 여기는 가로를 묶어보세요. wrongfully는 이렇게 ly 형태의 부사이기 때문에 일단 부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처음에는 먼저 가로를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구조가 보이면 그 다음에 부사를 해석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없다고 치면 from ing 딱 보이죠. 그쵸? from 다음에 ing 보이죠? 우리가 아까 이 ing는 어디에 붙인 거예요, 지금? 동사에 ing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한번 따로 적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가지 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뭘로 해석하면 안 돼? 형용사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쵸? 왜? 동사 A인 정태니까. 동사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형용사를 쓰면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 쓰이면? 그쵸? 적절한 알맞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이렇게 딱 두 번 나오죠. 그쵸? A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딱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단어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고 참고로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 AD에서 나왔다. AD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됐죠? 기본적으로 가까이. 그래서
뒤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뒤쪽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아시겠어요?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AD 플러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참고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붙여서요. 잘 봐요. 같이 붙여서 펌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펌은 형용사를 썼을 때 확고한, 단단한 그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이 가니까 철자도 바뀌어요. 얘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비슷한 철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철자도 비슷하게 바뀐단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이제 강조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말하는 거, 확실하게 말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확언하다 혹은 주장하다. 됐어요? 확언하다, 주장하다. 이제 이 뜻이 생긴다는 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2주일에 한 번이니까 열심히 하자, 진짜로. 그래서 이 주말에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요 주말에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내년에 딱 요맘때 선생님한테 합격했다고 다 이렇게 알려주고 뭐 할 거냐? 놀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한 친구가 찾아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합격했다고 이제 찾아온 친구 있었는데 같이 파스타 먹었어요. 같이 파스타 먹고 이제 피자도 먹고 막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한다는 얘기가 신분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좋대요. 신분이 바뀐대요. 신분이.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일단 알바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여행 갈 거라고. 그쵸? 대학교 때 이제 많이 돌아다 보니 이게 좋죠. 그쵸?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쵸?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뭐 인도도 가보고. 근데 인도는 그 진짜로 뜻이 있으면 가세요. 뜻이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대학 때 인도를 갔다 오더니 삶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뭐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고생스럽고 어려워도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왜?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대충 살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건 뜻이 있으면 가시고 자,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주말에 열심히 하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요. 잘 봐요.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얘는 뭐 그래서 프라파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쵸? 프라파도 어떤 뜻이 있어요? 프라파도 알맞은, 적절한, 그쵸? 그 뜻이 그대로 있죠. 얘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되게 쉬워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를 쓰지 왜 얘를 써요? 얘가 좀 더 잘 봐요. 우리가 보통 단어 앞에 붙는 걸 접두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단어의 뿌리다 그래서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접두하고 어근을 활용해서 만든 단어들 있잖아요. 있어 보이는 단어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한자의 느낌이에요. 한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저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동사를 쓰면 어떤 뜻이냐면, 동사 쓰면 도용하다.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거죠. 그쵸?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거, 도용하다. 그 다음에 이거 한자 느낌을 좀 더 살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온다 해서 사취하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럼 잘 봐요. 근데 어떻게 그 뜻이 생겼을까요? 아니, 아까는 클라우드가 구름에서 동사로 쓰였을 때 흐리게 하다라는 거, 그건 쉽게 이해가 됐는데, 그럼 얘는 형용사가 있듯이면 품사가 바뀌어도 원래 기존의 이미지에서 활용하다 보면 그렇게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적절하게 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쵸?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자, 잘 봐요. 얘는 이제 적절한 알맞은 그 뜻이 있지만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고유라는 말과 함께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고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이제 뭐 품사로 따지거나 문법적인 용어로 따져보면 이제 고유명사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고유명사. 어떤 지역 고유의 뭐뭐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고유명사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사람이나 지역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 지역만 딱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 사람에게만 딱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 고유의 뭐뭐가 있다 딱 그러면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고유의 뭐뭐뭐. 그 지역 고유의. 그러면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계속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게 고유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유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 담고 있다고? 그걸 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고유하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것으로 하자. 됐죠? 적어주세요. 내 것으로 하자. 그래서 도용하다, 사취하다는 뜻이 생긴다. 알겠죠? 내 것으로 하자. 내 고유의 것으로 하자. 그런 의미가 그래서 생기는 거란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좋아요. 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속도를 좀 낼 겁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2번하고 3번 지금 읽어주세요. 2번하고 3번. 딱 2번하고 3번까지 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중간에 빈 공간에 필기 잘하고 계시죠? 그걸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관지에 있는 거 복습하시면 되고. 이번에서는 첫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further 보이죠? further. 그쵸?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further에 밑줄 그어보시고 얘가 무슨 뜻일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있죠? 3번. 3번은 그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면 put that look together. 일단 보이죠? 그쵸? 여기 put과 together에 밑줄 그어보세요. put과 together. 자, further하고 put together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공부는 많이 해서 성적 올리는 것보다요. 어떤 경우가 제일 좋아요? 딱 필요한 만큼 혹은 좀 적게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줘야 돼요?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양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보면,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잘 봐요. 급하게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깥으로 표출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보통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아웃풋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앤서 포인트를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직접 써보는 거하고는 정리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구문 학습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잘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읽어오시고 해석을 한번 밑에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내가 써보면 내 생각이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어떻게 하는 거니? 손으로 다 풀어야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풀면서 정리가 되고 실수를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인풋의 느낌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잘 될 수 있게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특히 시험 볼 때 마킹 실수 있죠. 마킹 실수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전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친구 이제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고, 고3 때까지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좀 재수없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놓친 적이 없는데, 내신도 좋고요. 내신도 좋고,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보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딱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탐구 보면서요. 탐구 보면서 이제, 종이 치고 나서 한 두어 개를 마킹을 했어요. 원래 종 치고 나서 마킹하면 어떻게 보통 취급이 돼요? 그쵸. 부정행위 취급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감독관의 재량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제, 종 치고 나서 마킹 몇 개 하는 친구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러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긴 하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잡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감독관이 존내 까다로운 감독관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학생, 종 치는데 왜 마킹해? 학생 부정행위야? 이렇게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 다른 친구들이 쳐다봤겠죠.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부정행위 한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가채점을 해봤어요. 몇 개 틀렸게? 2개인가 틀렸어요. 다 맞고 2개인가 틀렸어요. 근데 부정행위 취급이 돼서 나중에 성적 표현이 0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냐? 그 친구는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왔대요. 엄마가 가져다 주는 밥 조금 먹고 거의 아예 계속 울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고, 나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있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교육청 찾아가고, 그 생기부 다 떼가지고, 내신 성적표를 싹 다 보여주면서, 얘가 부정행위를 할 친구가 아니다. 얘가 남의 걸 보고 할 그런 친구가 아니고 절대 부정행위할 친구가 아니니까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결국은 그 친구 그래서 재수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킹할 때도 아웃풋 할 때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재수해서 어디 갔는지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네. 하도 그 고3 때 그 충격이 커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잘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갔겠죠. 그쵸? 자, 아무튼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요, 그 further 있죠, further. 그쵸? 이 further가 뭘로 쓰였다라는 거? further가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보면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동사를 딱 줘보세요. 자, 잘 따라오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to 있죠, to. 그쵸? 이 to 같은 경우는 아까 요렇게 한번 봤었죠? 그쵸? 이렇게 한번 봤었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to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명사 앞에 쓰이는 이 to 같은 경우 있죠? 명사 앞에 쓰이는 to라든가 on, in, at, with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치사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쓰일 때는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전치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뭐로 가는 혹은 뭐뭐로 향하는 이런 식의 뭘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간다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학교 간다 그랬을 때 학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go to school이죠.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구나.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보면 그때는 부정사니까 뭐뭐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쵸? 근데요, 잘 봐요. 그럼 여기 나온 이 to는 뭘로 쓰였을까요? 일단 뒤쪽에 명사가 딱 보이죠? 그쵸? 명사가 딱 보이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to가 보이고 그 다음에 further가 딱 보이죠? 그쵸? further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the words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보이죠? 그쵸? 더 플러스 명사 딱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얘는 형용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돼요.
왜 형용사가 아닐까? 그 생각하면 되죠. 그쵸? 왜 형용사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답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to 다음에는 뒤에 일단 이렇게 명사가 딱 나왔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전치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요게 되면 부정사의 to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는 것만 밝힐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왜 형용사가 아닐까요? 명사 앞에 형용사 쓴 다음에, 그쵸? further가 추가적인 그런 뜻의 형용사도 가능하거든요. 추가적인 뜻의 형용사도 가능한데 왜 형용사가 아닐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쓰일 때는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되게 쉽게 생각했지만 되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명사 앞에 형용사 쓰이는 건 맞는데 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라든가 얘네들 보이죠. 그쵸? 그러면 형용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라고? 형용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관사라고 얘기하죠. 그쵸?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바꿔 말하면 형용사를 쓰고 더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식의 구조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법으로 뭔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그쵸? 친절한 남자를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ind a man이에요? 아니죠. a kind man이잖아. 그쵸? 우리 이게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면서 내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 때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왜? 딱 한 번 그날 딱 보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 전에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씩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주라는 거예요. 그쵸? 꼼꼼한 친구들은 뭘 해도 잘하죠. 그쵸?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번거롭게 느껴지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걸 하나씩 해나가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5분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에 있죠. 되게 귀찮고 번거롭죠. 그쵸? 근데 5분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피곤하긴 해요. 조금 더 피곤하기는 한데 근데 그 5분 동안 내가 평소에 못했던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30분만 집에서 일찍 나와봐요. 그러면 딱 바쁘게 맞춰서 나올 때보다 막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업 들어오는데 내가 막 뛰어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자마자 이렇게 부채질하기 시작하고 땀 흘리고 뭔 얘기를 해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내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앉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평소엔 잘 안 봤던 단어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도 풀어볼 것이고 국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도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아닐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게 아니면 그렇다면 얘를 이제 뭘로 보는 거고? 동사로 보는 거고. 그러면 동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죠.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통 뭘로 쓰이는 거니?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통 목적어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다 보는 거고. 그러면 자 봐요. further라는 것은 추가적인 혹은 더 많이 그런 뜻의 형용사였어요. 그걸 동사로 이제 쓰면 어떻게 되겠니? 기본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봐요. 뭔가 추가하는 거고 뭔가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목표를 추가하고 목표를 뭔가 더 많이 나아가게 만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발전시키다. 적어주세요. 발전시키다. 약간 한자어 느낌을 좀 더 살리면 증진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2번까지만 볼까요? 자, 2번까지만 보고요. 자,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해석해 보면요. 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After the years죠. 딱 밑줄 그어보세요. years니까 바로 몇 년이야? 최소한 2년 이상이겠죠. 그쵸? After the years니까. 그래서 after the years of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됐죠?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뭐 하는 거? 많이 배웠죠. 그쵸?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거. 즉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됐죠? 자, I find that 나는 that 이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요게 that 이하와 함께 쓰이면 그때는 그냥 요런 느낌이라고만 적어주세요.
find가 발견하다, 찾다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생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단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쵸? 준비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path는 길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길로. 참고로 move라든가 go 있죠. move라든가 go 다음에 down이 쓰이면 그냥 쭉 그런 느낌으로도 쓰여요. 굳이 아래쪽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자 한다는 뜻일까요? 뭘 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이 조직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쵸?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둘게요. 됐죠? 그만둘게요. 그거죠? 그쵸? 이 조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뭐 했는데 근데 나는 다른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쵸? 이직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구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고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주장이나 요지나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요. 이따가 쉬었다가는 우리 독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지, 주장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3번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익숙해지면 속도가 조금씩 더 붙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해서 뒤쪽에 그 8번 있죠? 8번. 8번까지, 3번부터 8번까지 한번 읽고 주어 동사 한번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품사로 쓰인 건 뭐가 있는지. 자, 정리합니다. 3번부터 뒤에 8번까지 몇 개 안 되죠? 그쵸? 3번부터 8번까지 읽고 주어 동사 찾고 품사의 변화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오기. 야, 이거 10분도 안 걸린다. 됐죠?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3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부터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